야, 당장 병원으로 5단 도시락 싸서 튀어와. 너 내 아들 돈으로 호강한 값은 치러야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바로 다음 날 새벽 꾀병을 부려 VIP 병실에 드러누운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멀쩡한 몸으로 강남 사모님 행세를 하면서 이혼한 며느리에게 보양식 도시락을 싸오라며 호통을 쳤죠.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나 냉수에 컵라면을 먹고 있던 그 며느리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한마디를 날렸죠. 아줌마, 요즘 편의점 도시락 참 잘 나와요. 댁 아들한테 사오라 하세요. 뚝. 전화를 끊어버린 며느리는 그날부터 무서운 속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레기라며 발로 짓밟았던 낡은 공책 한 권이 이 모든 역전의 시작이었는데 과연 이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갑질하던 시어머니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말순이 팔짱을 낀 채 복도에 떡 버티고 서서 강지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뭘 꾸물꾸물 싸고 있어. 빨리 안 치워. 내 집에 내 냄새 배기 전에 썩 꺼져.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옷가지를 캐리어에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입술을 꽉 깨물어 감정을 억눌렀죠. 말순이 거실 한가운데로 성큼 걸어와 지원의 짐가방을 발끝으로 걷어찼습니다. 가방이 옆으로 넘어지며 안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이 바닥에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공책 쪼가리는 뭐야? 이런 거 하나도 못 버리는 게 딱 가난한 집 티가 나. 말순이 그 공책마저 구두 뒤축으로 세게 밟아 지시겼습니다. 공책 표지가 구겨지며 한쪽 모서리가 찢어졌죠. 지원이 재빨리 몸을 숙여 공책을 주워 품에 안았습니다. 구겨진 표지를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펴는 지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내 마룻바닥 만지지 마. 어휴, 가난한 집 딸 들이더니 6년 내내 재수가 옴 붙었어. 집안 꼴이 말이 아냐. 말순이 현관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놨으면 뭐하러 붙어 있어? 미련이 남았어? 어디 가서 창피한 줄 좀 알아라. 지원이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운 채 말순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죠. 미련은요? 이 집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보낸 6년이 아깝지. 미련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말순의 눈꺼풀이 한번 떨렸죠. 뭐? 이것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야. 꺼져. 당장 꺼지라고. 눈에 안 보이게. 말순이 현관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원은 품에 안은 낡은 공책을 캐리어 안쪽 주머니에 소중하게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서는 지원의 어깨가 한 차례 크게 떨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쾅! 등 뒤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원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올라오는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죠.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치고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짐을 끌고 서울 외곽의 허름한 원룸 앞에 섰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선 방 안에는 형광등 하나가 지직거리며 깜빡이고 있었죠. 캐리어를 구석에 세워놓고 얇은 이불 위에 몸을 누이자 천장의 물 얼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혼 첫날 밤이 지나고 새벽 5시 잠을 설치던 지원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화면을 켜니 최말순이라는 세 글자가 번쩍이고 있었죠. 지원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습니다. 잠시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말순의 쇳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 강지원. 꼭두 새벽부터 전화를 안 받아? 내가 5번을 걸었어. 5번. 이혼했다고 전화기를 꺼놓는 거야? 지원은 침대 끝에 걸터 앉으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잘 들어. 오늘 내 친구들이 병문안 오거든. 내가 지금 강남 최고급 한방병원 VIP 병실에 딱 자리 잡고 있단 말이야. 말수는 사실 아픈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SNS에 강남 사모님 행세를 하기 위해 꾀병을 부려 VIP 한방병원에 짐을 풀었던 거죠. 고급 실크 가운을 걸치고 침대 위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말수는 스마트폰으로 병실 셀카를 찍어 올리며 입원 중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5단 도시락 싸가지고 튀어와. 보양식으로 삼계탕에 전복죽에 갈비찜까지 풀코스로. 알았어? 지원이 이마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지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이다야? 너 내 아들 돈으로 6년을 호강했잖아. 밥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그 값은 치러야 할 거 아냐. 도시락 안 싸우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말순의 목소리가 병실벽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옆 침대 환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릴 정도였죠. 내 친구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온 거라고 딱 자랑할 건데 창피하게 빈손으로 나타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 알아들어? 지원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과거였다면 벌써 앞치마를 두르고 새벽 시장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6년 동안 그랬으니까요. 명절이면 혼자서 20가지 반찬을 만들고 시어머니 친구 모임이 있으면 뼈를 깎아가며 상을 차렸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온 건 밑도 끝도 없는 타박뿐이었죠. 지원이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한번 켰습니다. 어깨를 툭툭 털고는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죠. 아줌마.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말순의 눈이 커졌죠. 뭐라고? 지금 나한테 아줌마라고 했어? 이것이 감히. 지원이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줌마, 요즘 편의점 도시락 참 잘 나와요. 삼각김밥도 맛있고 컵라면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요. 댁 아들한테 사오라 하세요. 말순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 인연이 완전히 미쳤구나. 너 지금 나한테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라고? 내가 누군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원의 목소리가 더없이 차분했습니다. 다시는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마세요. 어제부로 남남이에요. 건강하세요, 아줌마. 뚝.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는 지원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악을 쓰는 말순의 목소리가 끊기자 지원은 바로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최말순, 수신 차단. 박도진, 수신 차단. 두 이름이 차단 목록에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지원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에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긴 말수는 스마트폰을 침대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인연이 완전히 돌았어. 이혼장에 도장 마르기도 전에 버르장머리가 하늘을 찔러 말순이 탁자 위에 놓인 과일 바구니를 집어들어 벽을 향해 던졌습니다. 사과와 배가 바닥을 굴러다니고 유리 꽃병이 깨져 물이 쏟아졌죠.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와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다 나가.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말순이 베개를 집어 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같은 시각 원룸으로 돌아온 지원은 캐리어를 열어 짐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접어놓은 옷가지 사이에서 어제 말순이 발로 짓밟았던 낡은 공책이 손에 잡혔습니다. 구겨진 표지를 펴서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냈죠. 첫 장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원이 24살 F&B 회사에서 메뉴 개발자로 밤낮 없이 일하던 시절에 적어놓은 레시피였습니다. 약선 재료의 궁합, 조리 온도, 맛의 균형까지 한 글자 한 글자에 20대의 열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죠. 지원의 손끝이 노란 종이 위를 천천히 훑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요리에 미쳐 살던 20대, 결혼과 함께 꿈을 접어야 했던 날, 시댁의 무료 가정부로 6년을 보낸 세월. 지원이 다이어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하늘 사이로 한 줄기 붉은 빛이 비집고 올라왔습니다. 지원이 다이어리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좁은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냉장고를 열어 남은 식자재 몇 가지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렸죠. 칼을 쥔 지원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마 위에 칼날이 내려앉는 또각또각 소리가 좁은 원룸에 울렸습니다. 기다려. 반드시 올라갈 테니까. 지원은 나직하게 중얼거리며 칼질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시댁의 노예로 살며 잊고 있었던 손끝의 감각이 칼날을 타고 되살아나기 시작했죠. 보일러가 고장난 원룸 안은 한겨울 냉동고 같았습니다. 지원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린 채 벽 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오를 때마다 콧등이 시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지원은 싱크대 위에 쌓아둔 컵라면 하나를 꺼냈죠. 수도꼭지를 틀었지만 따뜻한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기포트도 없었습니다. 지원은 잠시 서 있다가 차가운 수돗물을 컵라면에 그대로 부었습니다. 불지 않는 라면을 젓가락으로 집어 올릴 때마다 딱딱한 면발이 이에 부딪혔죠. 퀴퀴한 벽지 냄새와 섞인 라면, 수프 향이 좁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지원은 차가운 국물을 한 모금 삼키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 청담동의 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샹들리에 불빛 아래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자리에서 박도진과 오유라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캐비어가 얹힌 스테이크를 나이프로 썰던 도진이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입을 열었죠. 자기야, 오늘 기분 좋지? 거머리 같은 년 드디어 떨어져 나갔으니까. 유라가 붉은 입술을 닦으며 킥킥 웃었습니다. 그 여자 지금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났다며? 어머, 불쌍해라. 지금쯤 길바닥에서 질질 짜고 있겠네. 도진이 스테이크를 씹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짜긴 뭘 짜. 그년 성격에 아마 입을 뒤집어 쓰고 벽만 보고 있겠지. 땡전 한 푼 안 쥐어줬거든. 오빠 진짜 잘했어. 그런 여자한테 돈을 왜 줘? 6년 동안 밥이나 해먹은 게 어딘데. 유라가 와인 잔을 도진의 잔에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자. 그 여자 이름은 오늘부로 잊어. 두 사람의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고급 레스토랑 안에 울렸습니다. 같은 시각 지원은 불지 않은 컵라면을 반도 못 먹고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냉기가 발끝부터 올라와 무릎까지 시렸죠. 지원은 양말 위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장판 아래서 올라오는 냉기가 등뼈를 파고들었지만 이불 밖으로 손 하나 내밀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 기일이 찾아왔습니다. 지원은 방 구석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 위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 한 병과 종이컵에 따른 맹물 한 잔뿐이었죠. 지원이 소주병 뚜껑을 돌렸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딸이 이것밖에 못 올려서. 종이컵에 소주를 따르는 지원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리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낡은 장판 위에 얼룩을 만들었죠. 아버지 제삿날인데 과일 한 봉지도 못 사왔어요. 나물 한 접시도 못 올렸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공사장에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딸이라는 게 소주 한 잔이 전부예요. 지원은 영정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웃고 있었죠. 작업복에 시멘트 가루를 묻힌 채로도 딸에게는 항상 환한 얼굴을 보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딸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반드시 일어설게요. 지원은 영정사진 앞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좁은 원룸의 지원의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죠. 한참 뒤 눈물을 닦아낸 지원의 시선이 캐리어 옆에 놓인 다이어리에 멈췄습니다. 말순이 발로 짓밟아 표지가 구겨진 그 낡은 공책이었죠. 지원이 무릎으로 기어가 다이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노란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레시피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삼계탕의 약재 배합, 전복죽의 농도 조절법, 갈비찜의 숙성 시간. 24살의 지원이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적어내려간 기록들이었죠. 지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축 처져 있던 어깨가 서서히 펴졌죠. 내 20대를 갈아 넣은 이 레시피. 당신들이 내동댕이 친 내 인생. 내 손으로 제일 높은 곳에 올려놓겠어. 지원은 다이어리를 가슴에 꼭 껴안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붉어진 눈 속에 불꽃 같은 것이 일렁였죠. 그날 밤부터 지원은 잠을 줄였습니다. 원룸의 좁은 싱크대 위에서 칼을 잡고 다이어리 속 레시피를 하나씩 재현하기 시작했죠. 2030세대가 좋아할 만한 맛으로 배합을 바꾸고 담음새도 요즘 감각에 맞게 다듬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칼질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 반창고가 늘어갔지만 지원은 멈추지 않았죠. 냉장고에 재료가 떨어지면 새벽 시장에서 흠집난 채소를 골라 담았습니다. 한 달, 2달.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완성된 메뉴들이 다이어리 빈 페이지를 채워나갔습니다. 지원은 마침내 전 재산을 털어버나가 뒷골목에 작은 푸드트럭 한 대를 세웠죠. 팝업 스토어 간판을 올리는 날 지원은 트럭 앞에 서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였습니다. 등 뒤에는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지원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푸드트럭 위 작은 전구가 켜지고 골목에 따뜻한 국밥 향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낯선 간판을 힐끔 보고 그냥 지나쳤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점심시간에 회사원 한 명이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첫 숟갈을 뜬 회사원의 눈이 동그래졌죠. 사장님, 이거 뭐예요? 여기서 이런 맛이 나온다고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지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회사원이 올린 한 장의 사진이 시작이었습니다. 화려한 비주얼과 깊은 맛을 겸비한 지원의 약선 요리가 SNS 알고리즘을 타며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매장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고 재료가 소진되어 매일 조기 마감 팻말을 내걸었습니다. 어느 날 마감 직전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푸드트럭 앞에 섰습니다. 혹시 국밥 한 그릇 남았소? 마지막 한 그릇 남았습니다. 지원이 뚝배기에 뜨거운 국밥을 담아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첫 숟갈을 뜨더니
젓가락을 내려놓고 지원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이 맛은 단순한 국밥이 아니구만. 약선 베이스에 현대식 감칠맛을 올렸어. 누구한테 배웠소? 독학이요. 제가 직접 개발한 레시피입니다. 남자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지원에게 건넸습니다. 김성호, F&B 전문 투자사 대표요. 당신 요리에 투자하고 싶소. 지원이 명함을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형 레스토랑을 열어볼 생각 없소? 이 맛이 푸드트럭에만 갇혀 있기엔 너무 아깝소. 지원의 손가락이 명함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죠. 성우의 투자 제안을 받아들인 지원은 본격적으로 대형 레스토랑 오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드트럭 영업을 이어가며 틈틈이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고 식자재 거래처를 돌아다녔죠. 그런데 바로 그때 상간녀 오유라의 귀에 뜻밖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유라가 침대에 누워 SNS를 스크롤하다 지원의 푸드트럭 앞에 줄 선 사진을 발견한 거죠. 유라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야 이게? 강지원? 이 여자가 장사를 해? 유라가 벌떡 일어나 스마트폰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게시글마다 달린 칭찬 댓글 수백 개를 읽어내려가는 유라의 눈꼬리가 점점 올라갔죠. 쫓겨난 주제에 대박이라고? 말도 안 돼. 유라가 스마트폰을 소파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스타 팔로워도 없는 주제에 푸드트럭? 웃기지도 않네. 유라는 거실을 빙빙 돌다가 입꼬리를 비틀며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아. 내 팬들 풀어서 별점 테러 한 방이면 끝이야. 이런 건 식은 죽 먹기지. 유라는 즉시 자신의 SNS 팬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 가게 위생 최악이고 맛도 없는데 별점 조작으로 장사한다. 제보 부탁한다는 선동글이었죠. 다음 날 아침부터 지원의 매장 계정에 별점 1개짜리 악플이 수백 개씩 쏟아졌습니다. 여기 벌레 나왔어요. 절대 가지 마세요.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 났습니다. 위생 불량. 사장이 손 안 씻고 요리합니다. 신고 완료.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마치 직접 방문한 것처럼 거짓 후기를 도배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유라는 가짜 계정 여러 개로 구청 위생과의 불량 식자재를 쓴다는 허위 신고까지 넣었습니다. 이튿날 오전 영업 준비가 한창이던 지원의 푸드트럭에 구청 위생 단속반 3명이 기습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나왔습니다. 주방 전체 점검하겠습니다. 단속반원이 위생 점검표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지원을 돌아봤죠. 사장님, 어떡해요? 지원은 오히려 행주를 개켜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괜찮아. 마음껏 보시라고 해. 지원이 단속반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냉장고, 조리대, 배수구 전부 열어놓겠습니다. 편하게 보세요. 단속반원들이 장갑을 끼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식자재마다 입고 날짜와 유통기한이 적힌 라벨이 빈틈없이 붙어 있었죠. 조리도구는 전부 소독 완료 표시가 찍혀 있었고 배수구에서는 냄새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선임 단속반원이 점검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프랜차이즈 본사급이네요. 만점입니다. 위생 최고 등급 만점 판정서가 발급되자 지원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지원은 곧바로 스마트폰을 트럭 거치대에 세우고 라이브 방송 버튼을 눌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가게에 위생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구청 단속반이 직접 나오셨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원이 만점 판정서를 카메라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위생 등급 최고 등급 만점이요.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대박, 역대급 청결, 신고한 사람 누구야 같은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죠. 지원이 카메라를 주방 구석구석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냉장고 안쪽 보이시죠? 식자재 라벨 하나하나 직접 붙입니다. 조리도구 소독 기록도 매일 적고 있고요. 시청자 수가 순식간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원이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봤죠. 허위 신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위생 만점 식당으로 전국구 홍보가 제대로 됐네요. 뼈 있는 한마디에 댓글창이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라이브 영상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각종 커뮤니티와 뉴스 사이트로 퍼져나갔죠. 유라가 자기 집 소파에서 그 라이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신고한 사람 찾아내자며 들끓는 댓글을 읽던 유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미쳤어. 왜 만점이 나와? 왜? 유라가 명품 백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발을 굴렀습니다. 소식을 접한 도진도 치과 진료실에서 차트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년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어떻게 매번 이 모양이야? 도진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이를 갈았죠. 악플 테러는 오히려 완벽한 노이즈 마케팅이 되었습니다. 지원의 매장 매출은 3배 이상 뛰었고 투자자 성호의 얼굴에도 흡족한 미소가 번졌죠. 성호의 전폭적인 투자금이 입금된 날 지원은 번화가 메인 스트리트의 대형 플래그십 레스토랑 간판을 올렸습니다. 오픈 당일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뚫고 배달을 다니는 기사들의 오토바이가 매장 앞을 연신 지나쳤죠. 지원이 매장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속에서 배달 가방을 맨 채 신호를 기다리던 기사 한 명이 지원을 올려다봤죠. 기사님, 잠깐 들어오세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기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 배달 중이라. 괜찮아요. 이 비에 밥도 못 드시고 다니시잖아요. 커피도 준비해뒀어요. 잠깐이면 돼요. 지원은 주변의 배달 기사들을 한 명 한 명 매장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비에 젖은 점퍼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지원은 마른 수건을 건네며 자리로 안내했죠. 뜨끈한 국밥을 받아든 기사들이 첫 숟갈을 뜨자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맛있네요. 비 오는 날 이런 거 먹으면 눈물 나요. 나이 지긋한 기사 한 명이 국밥 그릇을 비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밥 한 끼가 이렇게 고마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사장님,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지원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은혜예요? 비 그칠 때까지 천천히 쉬다 가세요. 기사들은 매장을 나서며 하나같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배달 기사들은 지원의 매장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단골이 되었죠.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매장 안에 기사들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빗줄기가 잦아든 저녁, 지원은 텅 빈 매장에 불을 끄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대형 플래그십 레스토랑이 문을 열자마자 예약이 폭주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매장 밖으로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고 저녁에는 한 달 뒤 예약까지 가득 찼죠. 매스컴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고 유명 먹방 유튜버들이 앞다투어 방문했습니다. 성우가 매장을 둘러보며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지원 대표, 이 속도면 연내에 가맹사업 시작할 수 있겠소. 전국구로 키울 준비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성우가 매장을 나서자 지원은 주방으로 돌아가 저녁 메뉴 준비에 들어갔죠.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는 주방 안에서 지원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렵 도진의 치과 사무실에서는 어두운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책상 위에 지원의 매장 기사를 인쇄해 놓고 이를 갈고 있었죠.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고? 내가 버린 여자가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눈뜨고 봐. 유라가 도진 옆에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오빠, 흥신소 사장한테 연락해봐. 전에 뒷조사할 때 쓰던 그 사람 있잖아. 도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흥신소? 뭘 하게? 주방 보조로 한 명 심어 넣는 거야. 그년의 레시피만 빼오면 끝이잖아. 유라가 손톱을 다듬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도진이 스마트폰을 집어들며 입꼬리를 올렸죠. 역시 머리 하나는 잘 돌아가. 바로 연락한다. 며칠 뒤 흥신소에서 보낸 남자가 지원의 레스토랑에 주방 보조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경력 서류를 깔끔하게 꾸며온 덕에 면접을 통과했죠. 낮에는 성실한 보조로 일하면서 밤마다 지원의 사무실 출입 동선을 살폈습니다. 어느시냐 매장의 모든 불이 꺼진 뒤였습니다. 주방 보조로 위장한 남자가 지원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된 레시피 다이어리를 꺼내 한 장 한 장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셔터 소리를 끄고 플래시도 꺼둔 채 빼곡한 레시피 전 페이지를 빠짐없이 찍어냈죠. 다음 날 새벽 도진의 서재에서 프린터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지원이 20대 시절부터 피땀 흘려 개발한 레시피가 한 장 한 장 뽑혀 나왔죠. 도진이 따끈따끈한 출력물을 집어들며 유라를 돌아봤습니다. 다 나왔어. 메뉴 구성부터 소스 배합 비율, 조리 온도까지 전부. 유라가 출력물을 받아 훑어보며 입술을 하찼습니다. 오빠, 이거면 똑같은 가게 차리는 거 일도 아니네. 내 팔로워들한테 홍보만 때리면 돼. 도진이 출력물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깟 레시피 좀 베낀 게 대수야? 어차피 내 마누라 시절에 만든 거니까 내 자산이지. 유라가 킥킥 웃으며 도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맞아. 오빠 말이 맞아. 전처가 만든 건 남편 재산이나 마찬가지지. 우리가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열자. 두 사람은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유라가 인플루언서 활동으로 모은 돈과 도진이 치과 담보로 빌린 대출금을 합쳤죠. 불과 한 달 만에 지원의 레스토랑 길 건너편에 번쩍이는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인테리어부터 메뉴판 디자인까지 지원의 매장을 그대로 베낀 대형 카피 식당이었습니다. 오픈 당일 유라가 인플루언서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팔로워 수십만 명을 가진 유튜버와 블로거들이 카피 식당에 몰려와 화려한 먹방 콘텐츠를 찍어 올렸죠. 유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원의 메뉴와 똑같은 요리를 절반 가격에 파는 덤핑 영업을 시작한 겁니다. 같은 맛인데 반값이래. 굳이 비싼 데 갈 필요 없잖아.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지원의 매장 앞에 서 있던 대기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점심시간에도 빈 테이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 2층 사무실 창가에 서서 길 건너 카피 식당의 긴 대기줄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먹을 꽉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죠. 내 레시피를 훔쳐놓고 반값으로 팔아? 그것도 내 눈앞에서? 지원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서 있는 지원의 뒤에서 문이 열렸죠. 성우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원 대표 화내기엔 아직 이릅니다. 대표님, 저 가게 메뉴를 보셨어요? 제 레시피 그대로예요. 소스 배합까지 똑같아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가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지원 앞에 펼쳤죠. 가격 전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소. 본질적인 실력 차이를 온 국민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종이 위에는 전국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이 신청서를 집어들고 성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우승하면 당신의 요리가 진짜라는 걸 전국이 알게 됩니다. 레시피를 훔친 놈들이 가짜라는 것도. 지원의 떨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눈 속에 단단한 결의가 차올랐죠. 하겠습니다. 지원이 신청서 위에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은 지원은 창밖 카피 식당의 간판을 한 번 더 바라봤죠. 훔친 맛은 절대 진짜를 이길 수 없어요. 그걸 온 세상에 증명하겠습니다. 성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 카피 식당의 주방에서는 원가를 더 깎으라는 유라의 지시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재료비를 더 줄여. 반값에 팔면서 이익을 내려면 싼 거 써야지. 매니저가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이보다 더 싼 재료는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것밖에 없는데요. 유라가 매니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써. 향신료 팍팍 넣으면 누가 알아? 손님들이 막 검사기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잖아. 매니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라의 카피 식당 창고에 유통기한이 거의 만료된 헐값의 고기와 채소가 쌓이기 시작했죠. 방송국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결승전 무대. 스튜디오 천장의 조명이 지원의 조리대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방청객이 숨을 죽인 채 지원의 손끝을 지켜봤죠. 지원은 마지막 메뉴인 궁극의 약선 코스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은은한 약재 향이 스튜디오 안에 퍼지자 방청석 곳곳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죠. 지원이 접시 위에 마지막 고명을 올려놓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딸이 해냈어요. 심사위원석의 유명 셰프 3명이 동시에 포크를 들었습니다. 첫 한 입을 맛본 심사위원장의 눈이 크게 떠졌죠. 이건 약선의 깊이와 현대적 감각이 완벽하게 하나로 녹아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먹어본 요리 중 최고입니다. 옆자리 심사위원이 포크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교가 아니라 철학이 담긴 요리예요. 이 맛은 훔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심사위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죠. 1명, 2명, 3명. 심사위원 전원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방청석이 함성으로 들끓었습니다. 만장일치 대상, 강지원 셰프. 진행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천장에서 황금빛 꽃가루가 쏟아져 내렸죠. 지원이 두 손으로 무거운 트로피를 들어 올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지원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지만 입술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던 바로 그 시각. 서울 강남 유라의 카피 식당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로 손님들이 가득 찬 홀에 식약처 특별사법경찰 6명이 거칠게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보건소 역학조사관들이 위생점검 장비를 들고 주방으로 직행했죠. 전원 손 들고 조리를 중단하세요. 긴급 위생 단속입니다. 경찰의 고함에 홀에 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방 냉장고 문이 열리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밀려나왔죠. 이게 뭡니까?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고기잖아. 조사관이 장갑을 낀 손으로 검게 변색된 고기 덩어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누런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주변에서 구역질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죠.
채소도 전부 곰팡이가 슬었어요. 이걸 손님한테 내놓았다고요? 조사관이 냉장고 안쪽에서 쉰내가 진동하는 비닐봉지를 끄집어냈습니다. 경찰이 매장 입구에 노란 폴리스 라인을 쳤고 손님들이 우르르 밖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그때 매장 앞에서 라이브 촬영 중이던 유명 유튜버의 카메라가 홀 안쪽을 잡았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죠. 주방 안에서 끌려 나온 유라가 경찰의 팔을 뿌리치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거 나. 당장 손 치워. 내 남편이 강남 한복판 치과 원장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유라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화장이 번져 눈밑이 까맣게 물들었죠. 경찰이 유라의 양손목을 잡고 등 뒤로 돌렸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채워졌죠. 오유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내가 왜.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유라가 매장 밖으로 끌려 나오는 순간 밖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유튜버의 라이브 화면에 수갑을 찬 유라의 일그러진 얼굴이 고스란히 잡혔죠. 댓글창에 속이 시원하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라는 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유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경찰 호송차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경찰 2명이 유라의 양팔을 잡아 일으켜 호송차 안으로 밀어 넣었죠. 호송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거리에 울렸습니다. 그 무렵 방송국에서 우승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던 지원의 차량이 폴리스 라인이 처진 카피 식당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지원이 뒷좌석 창문을 천천히 내렸죠. 호송차 뒷문 유리창 너머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군 유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원이 유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남의 것 훔쳐서 번 돈으로 참 비싸게도 망하시네요. 간방밥은 유기농이길 바랍니다. 호송차 안에서 지원의 목소리를 들은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지원이 창문을 올리며 운전석의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지원은 뒷좌석에 기대앉아 무릎 위에 놓인 트로피를 내려다봤죠. 황금빛 트로피 표면에 지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유라의 구속 직후 카피 식당은 영업 취소 처분을 받고 강제 폐업되었습니다. 식중독 피해자 수십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유라의 SNS 계정은 분노한 대중들의 신고로 영구 정지됐죠. 서바이벌 우승 프리미엄이 붙은 지원의 레스토랑은 반년치 예약이 단 몇 시간 만에 마감되었습니다. 성우가 즉시 자본을 투입해 전국 주요 백화점과 핵심 상권의 가맹점을 동시다발적으로 입점시켰죠. 한편 아내가 구속되고 카피 식당에 쏟아부은 빚더미에 앉은 도지는 식중독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뒤집었으며 치과 건물마저 압류당했습니다. 파산 위기에 몰린 도진이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나 망했어. 건물도 압류당하고 유라도 잡혀갔어. 다 그년 때문이야. 강지원 그년 때문에. 말순이 전화기를 움켜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년이 우리 집안을 이 꼴로 만들었어? 두고 봐. 이 어미가 끝장을 내줄 테니까. 전화를 끄는 도진과 말순의 눈에는 짐승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심야,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두 사람의 그림자가 지원의 레스토랑 건물 뒷골목으로 은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뒷골목 쓰레기장에 웅크린 도진이 검은 비닐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죽은 쥐 한 마리였죠.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쥐 사체에서
역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도진이 코를 찡그리며 지원의 매장 로고가 찍힌 배달 포장 용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쥐 사체를 용기 안에 쑤셔 넣고 뚜껑을 닫았죠. 오빠 빨리 사진 찍어. 골목 입구에서 망을 보던 말순이 쉰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도진이 스마트폰을 꺼내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용기 안의 쥐 사체가 선명하게 찍혔죠. 됐어. 가자, 엄마. 도진이 용기를 쓰레기 더미 위에 올려놓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순이 검은 모자를 더 깊이 눌렀으며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이 뒤집어졌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사이트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죠. 서바이벌 우승 셰프 매장 배달 음식에서 쥐 사체 발견. 국민 맛집의 충격적 위생 실태. 소비자 분노 폭발. 도진이 가짜 계정으로 커뮤니티마다 조작된 사진을 도배한 겁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로 불어났고 지원의 매장 전화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사장님, 가맹점 3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매니저가 사무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지원이 노트북 화면에 도배된 기사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투자사에서도 연락 왔어요. 당장 해명 안 하면 투자금 회수에 들어간다고. 매니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원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손가락 사이로 노트북 화면에 쥐 사체 사진이 보였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우리 매장에서 절대 나올 수 없어. 지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양손에 힘이 들어가 손등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고 가맹점 해지 통보는 10건을 넘어서고 있었죠. 그때 지원의 개인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 지원이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강지원 씨 맞습니까? 낯선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예전에 아버님이 일하시던 공사 현장 소장입니다. 이름은 밝히기 어렵고 한 가지만 알려드리려고요. 지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산재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 돈이 아버님 유족한테 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서류를 가져가셨어요. 그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제야 연락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원은 꺼진 화면을 멍하니 내려다봤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민원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이름과 사망 일자를 대고 보상금 지급 내역을 요청했죠. 지급 완료되어 있네요. 수령인은 최말순. 직원의 말에 지원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최말순이요? 그 사람은 제 시어머니인데 왜 시어머니가 받아요? 혼인관계 증명서와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유족 대리 수령 명목이에요. 지원이 서류 사본을 받아들고 은행으로 뛰었습니다. 보상금이 입금된 계좌의 거래 명세서를 뽑아보니 말순명의 계좌로 들어간 거액이 같은 날 도진명의 계좌로 고스란히 빠져나가 있었죠. 도진 계좌의 사용 내역에는 강남 상가 보증금, 치과 인테리어, 의료 장비 구입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지원의 손에서 서류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주먹에 힘이 들어갔죠. 내 아버지 목숨값으로. 도진이 치과를 차렸다고. 지원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소주 한 잔밖에 못 올린 아버지의 제삿날이 떠올랐죠. 과일 한 봉지도 못 사서 영정 사진 앞에 머리를 박고 울던 그 밤.
그 돈이면 아버지 제사상을 100번도 넘게 차릴 수 있었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자마자 말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뭐야, 이 전화번호는 차단했는데 어떻게 건 거야? 번호를 바꿨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할 말? 네가 나한테 할 말이 있어? 우리 집안을 쫄딱 망하게 해놓고? 지원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산재 보상금 어머니가 가져가셨죠? 수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죠. 그깟 사돈 뒤진 돈 좀 쓴 게 어때서? 내 아들 뒷바라지하는 게 며느리 도리지. 아들 병원 차려주는 게 뭐가 잘못이야. 지원의 콧등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핏줄이 굵게 붉어졌죠. 며느리 도리요? 내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철근에 깔려 돌아가셨어요. 그 목숨값을 훔쳐서 아들 치과를 차려줬다고요? 훔치긴 뭘 훔쳐. 가족끼리 돈 좀 돌려 쓴 건데 그걸 가지고 따지고 앉았어? 너의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오히려 고맙다고 했을 거야. 지원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솟고 눈자위가 벌겋게 물들었죠. 당신들은 인간이 아니야. 내 아버지 목숨값까지 털어먹은 죄, 지옥 끝까지 가서라도 받아낼 거야. 지원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말순이 전화기 너머로 뭔가 더 짓거렸지만 지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전화를 끄는 지원은 사무실 책상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버텼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죠. 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지원은 손등으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 시간 없어. 꼬리를 잡아야 해. 지원은 즉시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바로 매장으로 와주세요. 쥐사채건 범인을 잡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성우가 30분 만에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장 외부를 함께 돌아봤죠. 성우가 길 건너 가로수에 가려진 사각지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매장 CCTV 화각에 이 구간이 안 잡힙니다. 하지만 성우의 시선이 매장 앞에 일렬로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들에 멈췄습니다. 저 오토바이들 전부 내 채널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우가 스마트폰을 꺼내 배달 기사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죠. 1시간도 되지 않아 수십 명의 배달 기사들이 매장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비 오던 날 따뜻한 국밥을 대접받았던 기사들이었죠. 사장님, 저희가 도울 게 있습니까? 나이 지긋한 기사가 헬멧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기사님들 오토바이 블랙박스에 저희 매장 앞 영상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혹시 메모리 카드를 빌려줄 수 있으세요? 기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이 비 오는 날 국밥 한 그릇으로 저희 마음을 살려주셨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기사들이 오토바이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하나씩 뽑아 지원의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성우와 지원이 나란히 앉아 수십 개의 영상을 동시에 돌리기 시작했죠. 1시간, 2시간. 끝없는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리던 지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여기, 이거 보세요. 화면 속에는 사건 당일 새벽 2시 쓰레기장 구석에서 말순이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망을 보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도진이 배달 용기에 쥐 사체를 넣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지원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잡았다. 다음 날 오전 10시 지원의 레스토랑 1층 홀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취재진이 카메라를 삼각대에 올리고 자리를 잡았죠. 방송국 중계차 2대가 매장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소식에 온라인 생중계 시청자 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지원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이 단단하게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원이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화면 속 새벽 2시, 어두운 뒷골목 쓰레기장. 검은 모자를 쓴 말순이 골목 입구에서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도진이 비닐봉지에서 쥐 사체를 꺼내 배달 포장 용기에 쑤셔 넣었죠. 스마트폰 플래시가 터지며 도진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취재진 사이에서 탄식과 분노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저 사람 박도진 아닙니까? 전 남편이잖아. 옆에 있는 건 시어머니 최말순이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지원이 영상을 멈추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죠. 이 영상은 매장 앞에서 밤새 주차하고 있던 배달 기사분들의 오토바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원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개할 것이 있습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보상금 지급 내역서와 은행거래 명세서가 대형 화면에 떠올랐죠. 제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나온 산재 보상금을 전 시어머니 최말순이 서류를 위조해 빼돌렸습니다. 홀 안이 술렁였습니다. 그 돈은 같은 날 전 남편 박도진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박도진은 그 돈으로 강남에 치과를 개원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제 아버지의 목숨값으로 자기 아들 병원을 차려준 겁니다. 기자회견장이 고요해졌습니다. 카메라맨 한 명이 고개를 돌려 입술을 깨물었죠. 온라인 생중계 댓글창에는 분노와 욕설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지원이 서류 사본 뭉치를 취재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 자리에서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취재진이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지원은 아무 말 없이 매장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이 전파를 타자 여론은 완벽하게 뒤집어졌습니다. 경찰청은 즉각 도진과 말순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했죠. 그날 오후 체포조 형사 4명이 도진의 자택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쾅쾅쾅.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형사가 특수 열쇠로 도어락을 해제하고 문을 밀어젖혔죠. 거실 한가운데에 캐리어 2개가 열려 있었습니다. 옷가지와 서류를 허겁지겁 쑤셔넣고 있던 도진과 말순이 현관 쪽을 돌아봤죠. 꼼짝 마. 형사 2명이 달려들어 도진의 팔을 등 뒤로 꺾었습니다. 수갑이 찰칵 채워졌죠. 옆에서 비명을 지르던 말순의 손목에도 차가운 쇠사슬이 감겼습니다.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말순이 발버둥을 쳤지만 형사의 손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박도진, 최말순, 사기, 업무방해,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두 사람은 경찰차에 실려 서로 다른 취조실에 앉혀졌습니다. 형사가 도진 앞에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과 은행거래, 명세서를 탁 내려놓았죠. 박도진, 이 영상 속 남자가 본인 맞지? 도진이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입술을 몇 번 달싹이더니 갑자기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사님, 전 진짜 모릅니다. 저 미친 노인네가 제 병원 살리겠다고 혼자 꾸민 짓이라고요. 도진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거짓 눈물을 쥐어짰습니다. 콧물이 줄줄 흘렀죠. 어머니가 시킨 겁니다. 쥐도 어머니가 구해왔고 사진 찍으라고 한 것도 어머니예요. 저는 그냥 따라간 것뿐입니다. 형사가 팔짱을 낀 채 도진을 냉정하게 내려다봤습니다. 보상금 횡령도 어머니 단독 범행이라는 거야? 네. 그 돈도 어머니가 알아서 가져온 거예요. 저는 나중에 안 겁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형사님. 바로 그때 옆 취조실에서 말순의 귀에 도진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형사가 일부러 도진의 자백 녹취를 말순에게 들려준 거죠. 말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눈알이 까뒤집히더니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죠. 이 처죽일 놈아, 어미를 팔아먹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말순이 취조실 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형사 2명이 말순을 붙잡았지만 말순은 야수처럼 발버둥을 쳤죠. 내가 혼자 꾸민 짓이라고? 네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 쥐를 어디서 구해오라고 한 게 누군데. 복도에서 마주친 두 모자는 수갑을 찬 채 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말순이 도진의 머리채를 쥐어뜯었고 도진이 말순의 손을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죠. 이 미친 노인네. 나한테 다가오지 마. 내 이놈. 애미한테 미친 노인네라고.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칼을 들이밀어. 형사들이 둘을 떼어놓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취조실 바닥에 엎어진 말순이 도진을 향해 가래침을 뱉었죠. 두고 봐. 내가 전부 풀어줄 테니까. 네가 유라년 만나겠다고 지원이를 내쫓은 것부터 전부. 닥쳐. 당신이 보상금 빼돌린 게 다 드러났으면서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 두 모자의 입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형사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죠. 바로 그 시각 서울 도심의 초고층 펜트하우스.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유리 너머로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원이 소파에 기대앉아 성우와 마주하고 있었죠. 성우가 샴페인 병 뚜껑을 따며 말했습니다. 지원 대표, 오늘은 마음 놓고 한잔하시오. 당신이 이겼소. 지원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표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맑은 유리잔이 부딪히며 청아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원이 샴페인을 한 모금 머금으며 창밖 야경을 바라봤죠. 펜트하우스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여유롭게 잔을 기울이는 지원의 우아한 모습과 경찰서 취조실 차가운 바닥에서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서로를 물어뜯는 도진과 말순의 꼴사나운 모습이 완벽하게 갈렸습니다. 재판 결과 도진은 사기 및 업무방해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치과의사 면허가 영구 취소된 채 차디찬 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었죠. 말순 역시 산재 보상금 횡령의 주범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도진의 치과 건물과 남은 재산은 모두 지원에 대한 피해 보상금으로 압류되어 휴지 조각이 되었죠. 재판장을 나서는 지원의 발걸음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지원은 법원 계단 위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죠. 품속에 넣어두었던 아버지의 낡은 다이어리를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지원의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혔지만 입술에는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간 후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악인을 법의 심판대에 올린 뒤 지원의 브랜드는 거침없이 날개를 펼쳤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 백화점과 핵심 상권에 수백 개의 가맹점이 들어섰죠. 해외 바이어들이 줄을 섰고 지원의 이름 석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푸드 브랜드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본사 대표이사 사무실, 지원이 커다란 서류 봉투를 들고 성우 앞에 다가갔습니다. 대표님, 이거 받아주세요.
성우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눈을 크게 떴죠. 이건 법인 지분 양도 계약서 아니오? 일대 주주 지분이라니 이건 너무 과하오. 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하지 않아요. 제가 찬물에 컵라면 먹던 시절에 푸드트럭 국밥 한 그릇 드시고 저를 알아봐 주신 분이잖아요. 성우가 서류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G4채 테러 때 블랙박스 영상 찾아주신 것도 대표님이었고 기자회견 준비해 주신 것도요. 대표님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무너졌습니다. 지원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은인에게 보답도 못하면 사람이 아니죠. 배당금도 함께 드릴 테니 앞으로 동업자로서 같이 가주세요. 성우가 서류를 가슴에 안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죠. 허허, 내가 국밥 한 그릇에 눈물이 나게 생겼소. 고맙소, 지원 대표. 며칠 뒤 본사 대회의실에 배달 기사 20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매장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단골이 되어 주었던 블랙박스 영상을 흔쾌히 내어준 기사들이었죠. 지원이 단상에 서서 기사들을 바라봤습니다. 기사님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원이 서류 봉투를 한 장씩 기사들 앞에 놓았습니다. 본사 정규직 물류관리자로 특별 채용 계약서입니다. 4대 보험의 성과급까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기사들이 서류를 펼쳐보더니 서로 얼굴을 돌아봤습니다. 나이 지긋한 기사가 눈시울을 붉히며 입을 열었죠. 사장님, 저희는 그냥 국밥 한 그릇 얻어먹은 게 전부인데 이런 걸 어떻게 봤습니까? 국밥 한 그릇이 아니었어요. 기사님들의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으면 저는 거짓말쟁이로 끝났습니다. 목숨 같은 도움이었어요. 기사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지원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의실 안이 뜨거운 눈물과 박수로 가득 찼죠.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 철문을 나선 말순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강남 사모님 행세를 하던 시절의 화려한 옷과 명품 가방은 흔적도 없었죠. 때가 낀 회색 면바지에 늘어난 티셔츠를 걸친 말순의 등은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압류당한 말순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동네 꼭대기 판잣집에 월세를 내기 위해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퉁퉁 부은 다리로 밤새 카운터를 지키며 시급을 받는 말순의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겨울 심야 편의점에 손님이 끊긴 시간이었습니다. 말순이 카운터 뒤 구석에 쪼그려 앉았죠.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처리통에 들어간 삼각김밥 2개와 차가운 우유 한 팩을 꺼내 비닐을 뜯었습니다. VIP 병실에서 5단 도시락 싸오라고 소리 지르던 내가 말순이 딱딱해진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밥알이 퍽퍽하게 목구멍에 걸려 차가운 우유로 억지로 삼켰죠. 이 꼴이 되다니. 삼각김밥을 다 먹은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말순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히더니 극심한 복통이 밀려왔죠. 상한 음식이 장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말순이 편의점 바닥에 쓰러져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이마를 차가운 타일 바닥에 대고 끙끙 앓았죠. 구급차를 부를 돈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한 이름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죠. 강지원. 말순은 한참을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그 시각 지원은 운전기사가 모는 최고급 마이바흐 세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지원이 다리를 꼬고 앉아 차창 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죠. 따뜻한 히터 바람이
차 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지원이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갈라지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원아, 나 말순이야. 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다가 장염에 걸렸어.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 말순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병원비 5만 원만, 5만 원만 보내줘. 제발. 지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차창에 눈송이가 부딪혀 녹아내렸죠. 지원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아줌마, 아직도 번호 안 지우셨어요? 말순의 울음소리가 멈췄습니다. 편의점 팩이나 마저 드세요. 차단합니다. 뚝.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른 지원은 즉시 말순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올렸습니다. 새벽 5시에 5단 도시락을 내놓으라며 갑질하던 그 전화와 똑같은 방식이었죠. 달라진 것은 전화를 건 쪽과 받는 쪽의 위치가 완벽하게 뒤바뀌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편의점 바닥에 웅크린 말순은 끊어진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때 그 공책을 밟지만 않았어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편의점 안에서 말순의 오열만 차갑게 울렸습니다. 세단 뒷좌석의 지원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남은 구두 자국 위로 지원의 손끝이 천천히 지나갔죠. 아버지, 딸이 약속 지켰어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지원은 다이어리를 가슴에 꼭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야경 위로 눈이 소복하게 내리고 있었죠. 마이바흐 세단이 눈 내리는 거리를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찬물에 컵라면을 먹던 단칸방의 그 여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강지원은 시댁의 노예로 6년을 살다가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났습니다. 보일러도 안 나오는 원룸에서 찬물에 컵라면을 먹던 그 바닥에서 자신의 두 손과 재능 하나만으로 전국 수백 개 가맹점을 거느린 대표가 되었죠. 시어머니 최말순은 며느리의 아버지 목숨값까지 빼돌려 아들 병원을 차려주고 며느리가 성공하자 죽은 쥐까지 넣으며 발악했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서 나와 편의점 바닥에서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먹다 장염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제 어미를 경찰 앞에서 팔아먹은 아들 도진도 면허가 날아가고 전 재산을 압류당했죠. 남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 그 못이 반드시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면 결국 자기 것까지 전부 잃게 되어 있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반대로 지원은 밑바닥에서 자기를 알아봐준 은인에게 일대 주주 자리를 내어주고 비 오는 날 국밥 한 그릇 나눠 먹었던 배달 기사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이 돌아오는 법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바닥이라고 느껴지더라도 내 안에 있는 재능과 근성을 믿고 한 발만 더 내딛어 보세요. 강지원처럼 찬물에 컵라면을 먹던 사람도 끝내 해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화면 아래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의 날씨가 어떤지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